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4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식물과 에너지 단원이고요. 식물은 양분을 어떻게 얻을까? 교과서 121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와 광합성 산물을 말할 수 있다 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는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은 어떻게 얻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식물은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이 문장은 사실 알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는 좀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양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광합성이라고 하는 내용에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양분 먼저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진리입니다.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분을 필요로 해요. 그 양분이 뭐냐? 그것은 내 생물을 구성한 성분들이 양분이겠죠. 예를 들어 나예요. 사람은 무엇을 먹냐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뭘 먹어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쵸? 내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의 대부분의 효소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철도 있고 칼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몸의 사실 기본은 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양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런 것들로 구성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탄소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굉장히 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탄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를 먹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양분이란 뭐예요?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으로 유기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들이고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생물 자체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생각을 했을 때 동물들은 이 양분, 그러니까 탄소화물들을 어디서 얻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동물들은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분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양분은 지금 탄소화물입니다. 탄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기물. 돌아다니면서 탄소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을 먹이로 섭취합니다. 예를 들어 토끼예요. 토끼는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면 탄소를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식물을 먹죠. 식물은 생명체니까요. 생명체는 대부분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식물체의 몸체를 먹으면 나는 내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수소 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치타는 무엇을 먹나요? 치타는 다른 동물의 몸체를 먹는 거죠. 가젤, 영양 이런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탄소화물, 유기물들을 먹는 거예요. 불가사리는 5개의 그 팔로 조개를 꽉 안죠. 그래서 조개를 먹죠. 조개의 몸체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개의 몸체가 바로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산호거든요. 얘는 산호도 동물이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산호는 동물인데 얘들이 먹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산호 같은 거 기르시는 분들은 식물처럼 그냥 두시기만 하면 안 돼요. 먹이를 줘야 돼요. 특히 일부 산호들은 정말 조개 같은 거 삶아서 갈아서 줘야 되는 그게 이제 산호들입니다. 먹는 거죠. 그죠? 지렁이조차 무엇을 먹나요? 지렁이 흙 먹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흙이라고 하는 거는 암석이 풍화된 거고 1학년 때. 그죠? 그 얘기는 암석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소와 규소와 그죠? 알루미늄과 철과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무엇을 먹어야 돼요? 흙 속에 다른 식물들이 죽어서 부식돼서 만들어진 유기물, 탄소화물이 있을 거고 흙 속에 다른 생물이 죽어서 만들어 놓은 탄소화물이 있는 거죠. 흙 속에 있는 그 유기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지렁이 같은 경우는 흙을 먹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흙은 다시 어떻게 해요? 보내죠. 바깥으로.
항문으로 내보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양분을 먹을 때 그 양분이란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식물도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어야만 해요. 근데 식물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곳이 그래서 어떻게든 양분을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 만든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얘를 만든다는 거예요. 복잡한 탄수화물인 얘. 이게 사실은 포도당이거든요. 가장 단순한 양분의 형태인데요. 얘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재료는 뭘까요? 뭘 갖고 이렇게 복잡한 탄수화물 양분을 만들 것이냐? 그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입니다. 탄소가 있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식물에게 탄소화물을 합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탄소를 제공하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요. 이건 어디로 흡수되느냐라고 하면 잎의 기공통에 흡수되겠죠. 잎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걸 기공이라고 하고요. 주로 잎의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현미경 사진은 이래요. 다음에 보게 될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죠? 공기가 들어오면서 그 중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또 어쨌든 산소와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식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공급원은 물이죠. H2O. 그죠? 얘를 갖다가 얻어서 내가 합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물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흡수되느냐라고 한다면 뿌리에서 흡수되죠. 뿌리에서 줄기까지 연결되는 물관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것이 광합성을 하는 장소인 잎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나머지 하나만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양분을 만든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가장 단순한 양분은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 포도당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탄소 6개짜리예요. 탄소가 막 이런 식으로 연결된 이게 이제 포도당이에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세요. 물 어떻게 생겼어요? 이산화탄소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다시 쪼개갖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 분자죠. 기억나요? 분자니까요. 얘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거든요. 이걸 부셔갖고 다시 재조립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양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어디선가 얻어와야 돼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가지고 온 에너지예요? 우리 지구의 유일한 에너지 근원 중에 하나죠. 태양인 거죠. 그래서 빛에너지가 여기에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공교랍을 끊어서 새롭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조합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광합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합성은 무엇입니까?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양분은 탄소화물이고요. 이것을 이제 유기물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양분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요걸 만드는 거예요. 재료는 탄소가 필요하니까 이산화탄소, 또 물, 얘들을 이제 사용해서 얻고요. 이것을 부셔서 재조립하는데 강력하게 태양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식물은 무엇을 먹습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식물은 양분을 먹어요. 근데 그 양분을 동물과 달리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먹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도 좀 더 알아봅시다. 자,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광합성의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광합성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전담하는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엽록체라고 하는 애예요. 이게 세포예요. 식물 세포고요. 식물 세포 안에 엽록체라고 하는 주머니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그죠? 이 안에서 일어나고요. 왜 엽록체냐면 잎에 있는 녹색 바디라는 얘기인데요.
식물이 사실 빛을 흡수하려면, 지금 광합성이 중요한 건 빛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빛을 흡수하려면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색소라고 하는 게 작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색소는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녹색을 제외한 빨주노, 파남보, 빛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색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효소들을 잔뜩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공장 같은 곳이죠. 이게 식물의 잎에 들어있고요. 당연히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는 세포라면 광합성이 활발할 거고요. 거꾸로 엽록체가 없는 세포는 어떨까요? 엽록체 없는 식물 세포가 있어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초록색이 아닌 것들은 다 엽록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양파, 여러분들이 보는 양파의 그 부분, 흰 부분, 엽록체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뿌리가 초록색인 데는 없죠. 그죠? 뿌리 파봤어요? 얘들은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어때요?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요.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러면 양분을 못 얻는다는 건데 그럼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분은 어디서 얻어요? 얘들은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자기가 광합성한 산물들을 수송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을 한 세포에서 세포에서 영양분을 수송받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된 것이 이 표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다가 별표를 수없이 치시고 완벽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암기. 광합성의 전 과정이 표시된 겁니다. 일단 보세요. 광합성은 재료는 물과 이산화탄소. 물은 어떻게 왔어요? 물관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여기가 물관이요. 안쪽에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들어와요? 기공을 통해서. 그래서 이산화탄소 들어와서 이걸 재료로 하여. 근데 이것을 부시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조립하는데. 그래서 빛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세포 안에 엽록체라고 하는 특별한 세포 소기관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분을 만드는데 그 양분의 정체는 뭐예요? 최초의 산물은 포도당이라는 거죠. 그죠? 포도당은 최초의 영양분이에요. 그죠? 이걸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를 만들어서 산소는 이제 다시 기공을 통해 배출하거나 또는 아니면 스스로 또 호흡을 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이게 이제 전체 과정이 될 거고요. 몇 가지는 조금 더 봅시다. 광합성을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지만 사실 또 이제 뭐가 또 가능하냐면 이 식물들이요 또 이걸 저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해가 떠 있는 모든 순간에 포도당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연결합니다. 포도당은 보통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리는데요. 왜냐하면 탄소 6개짜리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포도당의 화학식인데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탄소 6개요. 탄소, 여기 탄소, 이렇게 그려진 요게 탄소를 이제 생략한 그림이에요. 여기는 산소긴 한데 여기 또 탄소가 연결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 육각형으로 그린 포도당이다 하거든요. 이 포도당을 만들고 이 포도당을 지금 연결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이제 녹말이라고 불러요. 녹말 좀 더 친숙하죠. 녹말로 저장을 해요. 그래요? 저장하고요.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세포들이 지금 영양분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뿌리, 광합성 못했거든요. 나도 영양분 좀 주세요. 그죠? 열매들, 나도 영양분 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쪼갭니다. 근데 녹말 그 자체로 사실 수송할 수는 없어요. 녹말은 되게 큰 분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도당 2개씩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죠. 쪼개서 체관이라고 하는 구조, 영양분이 지나가는 관을 통해서 지금 2개씩 쪼개진 거 보이죠? 이렇게 수송을 해서 영양분이 필요한 다른 세포애들한테 배달을 하게 돼요. 자, 이때 포도당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당이 하나다. 단당류라고 하고요. 이게 아까 광합성의 최초 산물이었죠. 그죠? 이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 워낙 많다. 그래서 이거죠? 다당류예요. 얘가 바로 광합성의 산물을 저장한 형태죠. 그죠? 그리고 요 2개짜리 얘는 이제 당이 2개잖아요. 이당류고요. 이게 바로 수송할 때 수송 형태가 됩니다.
대표적인 이당류는요, 대표적으로 모든 식물이 다 라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당 2개짜리가 설탕이에요. 그래서 설탕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송이 돼서 뿌리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된 녹말은 다시 설탕 등의 형태로 체관을 통해 수송되면 모두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겠죠.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산소는 대부분 식물체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호흡에 사용되죠. 호흡은 다음에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두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 중요한 그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한번 알아보세요. 뭐예요? 필요한 물질입니다. 에너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필요한 물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보통 산물이라고 하는데, 광합성의 산물은 뭐예요? 얘죠. 그때 빛에너지가 필요하고 장소로는 엽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거는 요 말은 이거 완벽하게 알아두세요. 통합과학 같은 데도 나올라네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것이 이제 광합성의 과정이 되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줄게요. 광합성에 의 하나만 써주실래요? 의. 이건데요. 광합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광합성은 어쨌든 최초로 생물이 자기가 필요한 그 영양분, 탄수화물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 식물 생산자라고 초등학교 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의의로 이제 책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태양의 빛에너지를요. 뭘로 만든 거예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수많은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 결합 속에 에너지를 감추고 있는 그것을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이러한 의의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장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해보겠습니다. 광합성은요, 무엇인가요?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재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고요. 그때 에너지는 빛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 그런 사례이기도 하죠. 자, 광합성은 잎을 구성한 세포의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엽록체를 안 갖고 있는 세포들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만든 영양분을 수송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그쵸? 마지막 형성병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읽어볼게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광합성에서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 맞고요. 광합성의 결과 태양의 빛 에너지가 포도당에 저장된다. 이게 광합성의 의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고요. 광합성에 만들어진 포도당이 저장되는 것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죠. 녹말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합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광합성과 관련된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